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적 불안은 일부 해소가 됐지만 내수 침체는 물론 부동산, 수출 등 국내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 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 비상계엄령 이후에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번 계엄 사태 내수 경제 전반에 미친 파장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 힘들었습니다. 탄핵 가결되기 이전에도 내수 소비 굉장히 위축이 됐고요. 네. 수출도 꺾였고 이제 환율도 올라가는 안 좋은 분위기에서 미국 트럼프 불확실성까지 네. 덮친 상황인데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죠. 어깨 위에 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위에 더 큰 짐이 지금 얹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취소되는 모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모임 하러 가보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이제 연말 회식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고 탄핵 가결이 되면 앞서서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처럼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소비도 좀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자제해야 된다는 분위기. 국가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술을 먹는 게에 대한 약간 죄책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소비는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확실성과 침체가 계속된다면은 사실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고용 시장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비상계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 오늘 제가 살펴봤더니 1,438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연쇄 도미노 작용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길 때에는 한 몇 개월 정도 멈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상경제체제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기업들이 용감하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기업들도 지금 PF 문제, 여러 경제적 악재들 때문에 안 그래도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도 투자 계획 전면 보류하거나 재검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용 안 되겠죠. 고용 안 되면 내수 경제 침체가 더 지속이 되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정적으로 우리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이제 수출에도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관건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 불확실성이 좀 빨리 제거되는 게 최선인데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안개가 진하게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멈춰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멈춰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탄핵 정국 당시에도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회복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데 당시 헌재의 탄핵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경기가 서서히 회복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 흐름 그러면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때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입니다. 2016년 11월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서 11.13 대책이라는 이제 규제 대책이 나왔고요. 11월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에. 심리가 좀 꺾였죠. 충격을 받았는데 12월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요. 3월에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옵니다. 4월에 대선, 5월에 취임, 대통령 취임까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보고 왔는데요. 하나는 거래량이고 하나는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이 불확실성 4개월 동안 거래량은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다. 집을 사려는 분들, 팔려는 분들 모두 다 올스톱이한 상태인데 실거래 가격 지수로 보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 멈춰섰는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급매로 집어던지는 현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불확실성, 불안한 마음이 공포로 전이가 되지 않았는데 4개월의 짧은 기간에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 탄핵 사태도
키포인트는 이제 시간입니다. 4개월 적어도 2025년 내년 상반기 중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멈췄다가 다시 달릴 수는 있는데 이게 하반기로 전이가 된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큰 충격과 공포가 덮치면서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데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8년 전이랑 지금 상황이 좀 너무 비슷하네요. 부동산 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얼마 전 기사를 살펴봤더니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동산 경매 매물이 12만 9천여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최대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높은 집값에 또 대출 규제, 경기 침체와 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대미 외교까지 상당히 난제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도 이런 악재 속에서 부동산 시장, 물론 위축이 될 거라고 보시겠지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상반기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는 3번 정도 인하, 골드만삭스가 2.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3차례 정도 내려가고요. 또 입주 물량도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데 입주 물량도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전국적으로 30%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세 가격도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공포에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차분하게 일상에 복귀를 하면서 정치적 상황, 불확실성 제거되는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치와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지켜내면서 이 난제들을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